인건비, 송금, 인건비 관련, 급여. 원칙은 급여는 전액 송금 인정된다. 하지만 예외로 지배주주 등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외의 임직원보다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다 하거나 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이 아니다. 상여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려할 거 없이 전부 송금이 된다. 하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 지급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임원 상여금 급여 지급 기준 한도 내 금액은 송금이 맞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송금에 산입했다면은 송금 불산입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분한다. 이때 상여금 급여 지급 기준이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말한다. 이때 이사회 결의가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 이 준위로 만약에 이 급여 지급 기준이 없으면은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전부 송금이 아니다. 또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송금이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퇴직급여. 먼저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 경우 직원에게 준 현실적 퇴직 금액은 전부 송금이 된다. 하지만 임원에게 준 금액은 한도 내 금액만 송금이 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송금이 아니며 이를 송금에 산입했다면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때 그리고 비현실적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서 나중에 지급이자 손물이라거나 다른 이제 인정이자 같은 것들을 계산해야 됨을 주의해야 된다.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구분. 먼저 현실적 퇴직의 주요 사례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위하여 퇴직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비현실적 퇴직의 주요 사례.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비현실적 퇴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퇴직금의 한도. 이 퇴직금 한도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이제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고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인데 이때 중요한 거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가 정한 것은 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2순위. 만약에 이러한 지급 규정이 없다면은 직접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에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를 한다. 이때 1년간의 총 급여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그리고 송금 인정이 안 되는 인건비 그리고 인정상여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라서 근로소득으로 된 금액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이때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500만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500만 초과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제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곱하기 10% 그리고 근속연수에는 이때 월수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1개월 미만은 절사를 한다.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임을 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6개월 10일이라고 하면은 대충 3년 6개월로 봐버려가지고 이제 3.5년으로 계산을 한다. 이 소득세에서는 퇴직소득 계산 시에는 올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 주요 문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 현장 임원에게 상여금을 40, 한도는 33을 지급한 후 이를 판관비 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이때 세법상 처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 33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사회유출 7, 현금은 40이 빠진다. 따라서 만약 이를 판관비로 처리했다면은 판관비로 전체 40을 판관비로 처리를 했다면은 먼저 이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33 유보 일부를 자산 계산하고 송금 불산입 7만큼은 상여로 사회유출로 보내면 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건설 중인 자산 40이 되니까 이를 33으로 줄여서 송금 산입 7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 이 송금을 바로 부인을 해줘서 송금 불산입 7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 복리후생비. 임원,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등을 얘기하는데 이때 복리후생비의 대상에 파견 근로자는 포함이 된다. 하지만 주주를 위한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복리후생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그리고 우리사줍 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기타 경조사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이 전부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주요 사례 중에서 건강보험료, 노인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용자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법인은 송금으로 인정을 받고, 근로자는 이게 근로소득 비과세의 부분이 된다. 하지만 사용인 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만약에 이를 근로자 대신에 대납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법인은 송금이 되고 근로소득자는 과세가 된다. 그때 상여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여비 교육훈련비. 여비 교육훈련비는 원칙은 송금이 맞다. 하지만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는 송금이 아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임직원이 맞는, 그러니까 여비 교육비를 출자임원에게 줬다면은 이것은 송금이 맞음을 주의해야 된다. 사택 유지관리 사용비. 이 사택에 대해서 이 사택을 직원, 소액주주 임원, 비출자 임원에게 지급한 것, 이 세 명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관리비는 송금이 맞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송금이 아니다. 이때 소액주주라고 하면은 1% 미만을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 즉 주주 중에서 0.7% 이런 애들에게 주는 사택유지관리비는 송금이 맞고, 1% 이상 넘어간 1%부터인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사택유지관리비는 송금이 아니다. 기타 잉여금 처분에 위한 상여금은 송금이 아니다. 이것은 임직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아닌 것을 주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이 아니다. 이땐 노무출자 사원이라면은 이거는 송금을 넣었다면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를 한다면 전액 송금이 된다. 하지만 그 파견 임직원이 해외 현지법인 업무에 종사를 한다면 송금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현지법인 업무 모두 종사한다면 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특이사항으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고 출자 지분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이며, 이때 이 파견 임직원에 대한 해당 인건비가 총 인건비의 50%도 안 되는 안 되는 금액이라면은 굳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특례가 있다. 기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 임직원이지 지배주주인자의 이 사망에 대한 유족학자금은 제외된다는 것을 주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출했다. 이런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금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되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송금이 맞다. 만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은 송금이 아닌 것을 주의. 왜냐면은 얘는 구상권이 있으니까.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제외하면은 송금이 맞다. 즉 부계부 됐을 때만 송금이 아닌 것을 주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송금이 맞다.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부금이 아니라 전액 송금인 것을 주의.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은 현금 결제형, 주식 결제형, 차익 결제형 모두 송금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귀속 시기는 행사 시점이 귀속 시기라는 것을 주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지급할 때 그 지급 비용으로서 보존하는 금액도 송금이 맞다. 이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계산 문제를 보면은, 먼저 예를 들어 부여 시 공정가치가 200이고 행사가가 300인다. 그리고 행사 시점 주식
이때 이제 부여를 했을 경우 회사는 이 부여한 금액에 대해 주식 보상 비용 200, 주식 선택권 200 이거를 계상을 한다. 미리. 하지만 이 세법상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 보상 비용을 송금 불산입 200 기타로 처분을 한다. 그리고 행사하는 경우 현금 300이 빠지고 행사가 300이 들어오고 주보비 200, 주식 선택권 200이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만큼 500에 대해서 자본금 200, 주발주 300을 계상을 하는데 세법에 의해서는 이제 들어오는 현금은 300 그리고 자본으로 계상하는 금액이 원래는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선택권과 현금을 합친 금액 500이지만 세법상에는 그때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 즉 행사 시점 주식 공정가인 700만큼을 자본으로 계상을 하고 이 차액을 송금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 매수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이만큼이 송금이며 따라서 이때 송금 산입 400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한다. 현금 결제형인 경우 부여했을 경우는 똑같이 이제 아무것도 세무상 처리가 없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200 유보 이때는 유보임을 주의. 왜냐면은 이 대변에 적히는 금액이 계정이 미지급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했을 경우 이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고 현금 400을 지급한다면은 200이 없어지고 현금 400을 지급하면 그 차액인 주식 보상 비용이 200이 발생을 하는데 세법상 처리는 현금 400이 빠지면 그대로 송금 400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송금 산입 200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 다음 세금과 공과. 먼저 조세. 송금이 맞는 조세,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 이후 감가상각, 처분 등으로 송금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종부세 등도 당기의 송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 송금이 아닌 조세들, 법인세, 부가세, 즉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송금이 아니며 이를 송금했을 때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등은 공제가 되냐 공제가 안 되냐를 구분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 것이다.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액. 얘는 송금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송금에 산입했다면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 세법상 위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강제징수비. 즉 예를 들어 가산세, 강제징수비 이런 게 송금으로 잡혔다면 얘네들은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해준다. 벌금, 과료, 과태료 등. 먼저 송금이 맞는 애들, 사계약상 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이때 정부와의 납품계약을 포함을 한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있는 수출용 원자재 국고기속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철도, 화차 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급 연체료, 즉 대부분의 연체료 등은 송금이 맞다. 송금이 아닌 것, 관세법을 위반한 벌과금, 업무와 관련 있는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가산금, 한국은행법에 따른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외국 법률에 따른 벌금. 얘네들은 송금이 아니다. 즉 먼저 이 위무불이행, 지체상금, 수출용 원자재 국고기속 국고기속 그리고 대부분의 연체 등은 송금이 맞고 이 연체에 관련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송금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이제 다시 송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그리고 송금이 아닌 것은 대부분 법률에 관련된 벌금에 즉 법률에 관련돼서 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송금이 아닌 것을 주의. 공과금, 송금이 맞는 것,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 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전부 송금이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 개발부담금, 즉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게 사례로 있는데
얘는 취득원가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사용 개발 부담금을 송금했을 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송금이 아닌 것, 폐수 배출 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얘네들은 의무를 위반해서 벌금 성격인 것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계상을 했다면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해준다. 등록 면허세. 일반적인 등록 면허세는 즉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그런 등록 면허세는 송금이 맞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 증자 등기 관련 등록 면허세 등은 송금이 아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은 신주 발행비로 주식 발행 초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따라서 송금 불산입 얘네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즉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때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에까지만 송금이 된다. 그리고 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서 넘는 부분을 바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한 부분은 송금이 아니라서 송금을 했다면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만약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송금불산입을 한다. 즉 만약에 불분명한다면 3분의 1까지만 송금이고 3분의 2가 송금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될 거, 회사가 만약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거 소득세에서는 대부분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법인세인 경우에는 이것을 입금으로 본다는 것을 주의. 관세, 물품 수입 시 부당한 관세 등은 이때 자산의 취득원가를 해 관세를 송금으로 계상을 했다면은 송금불산입 유보, 만약에 자산으로 했다면은 잘한 거. 수출 시 부담했던 관세에 대한 관세 환급금은 입금이 맞다. 이거 주의 앞에서 봤듯이 관세 환급금이 수출할 때 이제 받는 거라면 수입할 때 냈던 걸 수출하면서 받는 거라면은 입금이고, 만약에 수입하면서 과오납금이 환급받으면은 다시 취득원가 줄이는 것을 주의. 임직원에 대한 이런 금액들을 회사가 납부하는 거. 총 정리. 임직원이 만약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게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송금. 하지만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을 손해배상 지급했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서 회사가 구상권이 있으면은 송금이 아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벌과금 대납액. 임직원이 이제 회사 일을 하다가 벌과금을 물어서 이를 회사가 이 벌과금을 대납을 했다면은 이것은 송금이 아닌 것을 주의. 따라서 이 벌과금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 벌과금에 대해서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벌과금이면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면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 따라서 이 450만 원이 위재 매입세액이 된다. 세법상 이 450만 원 매입가액 중 2억 2,950만 원 중에 450만 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재료 매입가액은 2억 2,500만 원. 따라서 송금 산입 원재료 45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입금 산입 자산계산 부가가치세 대급금 450만 원 유보. 그리고 이 원재료는 60%를 그리고 이 송금산 원재료 부분은 기말에 60% 남아있으니까 40%를 추인을 해줘서 입금산입 원재료 180만 원 유보로 소득처분 추인을 해준다. 기타 송금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에게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경우 이 기증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이 송금에 인정이 된다. 기부금이 아닌 것을 주의.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금품 등은 송금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조합 우리 거에다가 낸다면은 송금이고, 남의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금을 주는 것은 기부금. 이때 조특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 서와 골동품 미술품. 이 서와 골동품 미술품이 장식,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복도 등에 전시가 되어 있다면은 먼저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 전액이 송금이 되고 1,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외의 서와, 즉 장식 환경미화 목적이 아닌 이외의 서와 골동품 미술품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지출 등 출자임원, 즉 비소액 주주만 해당하는 출자임원은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유지관리비는 송금이 아니다. 이를 송금으로 처리했다면은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귀속자에 따라서 법인이 공유한 뇌물은 송금이 아니다. 따라서 입금불산입이며 이는 소득처분이 기타 소득임을 주의해야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얘도 급여로 볼 수 없어서 송금 불산입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한다. 그럼 대송불능 채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됨을 주의.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됐을 때 업무무관을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취득가액, 부대비용 등은 전부 자산이 맞다. 이때 이 취득세 이런 것도 전부 자산으로 취득 계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 시 유보를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득 시에는 자산 계상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유 단계에서 낚아는 세금들, 수선비, 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재산세 이런 것들은 전부 송금이 아니다. 수선비, 업무무관 자산에 관한 수선비, 유지비 등은 입금불산입. 이 귀속자인 사람에게 사회유출, 재산세, 종부세 등을 했다면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버렸다라고 원래 업무무관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를 감가상각을 했다면은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 처분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유보 전부 추인. 그 다음 과다경비. 출자에 위한 공동사업이라 이 과다경비가 출자에 위한 공동사업이면 이 출자 가액대로 안분을 해줘야 되고 비출자 공동사업이라면은 특수관계가 없고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 특수관계가 없다면은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로 해야 된다. 하지만 약정이 없다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끼리 비출자 공동사업이라면은 4가지 기준: 전기 매출액 비율, 전기 총자산가액 비율, 단기 매출액 비율, 단기 총자산가액 비율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된다. 만약에 4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전기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고 이를 한번 선택했을 경우 5년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때 총자산가액을 고려할 때 총자산가액 비율 이거를 고려할 때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주식 등은 제외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상 분담 비율을 정했다면은 이 초과분을 더 지출을 했다. 이거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귀속자가 상대방 법인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보면은 주식회사 A는 공동경비 내역. 먼저 특수관계에 있는 B와 출자에 위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출자 비율이 5대 5다. 하지만 A는 B의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88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0만원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면은 먼저 A는 특수관계인이 있긴 해도 일단 출자에 위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출자 비율인 5대 5로 나눠야 된다. 따라서 이 공동사업 운영 비용이 1,1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즉 1,000만원 부분에 대한 500만원은 비용, 그 다음에 50만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정당한 비율인데 이를 넘어선 330만원은 사회유출로 본다. 따라서 회사는 비용을 880만원을 했기 때문에 먼저 입금 산입, 부가가치세 대급금 50만원 유보, 그 다음에 다시 입금 산입, 사회유출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330만원 이거는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
다음 주식회사 A는 특수관계에 있는 B와 특허권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소요되는 사용료를 상호 분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때 공동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포함한 1,100만원이며 이 중 B와의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880만원, 즉 부가가치세 80만원 포함한 금액을 부담을 하고 부가가치세 80만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 이때 이제 여러 매출액 총자산가에 이렇게 쫙 다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특허권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소요되는 사용료 또 일 경우에는 이때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비율로도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특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주의. 그리고 전기, 단기, 총자산 매출액, 총자산가의 매출액 이렇게 네 가지 비율, 그리고 자본 총합계획까지 5가지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을 하려고 한다, 세부담 최소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분담 비율이 큰 금액을 선택을 하면 된다. 즉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획, 이때는 단기 개시일 기준이면 이거가 75%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한다. 총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A는 58.5억, 단기는 63.1억, B는 31.5억, 27.2억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1,000만원 A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B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그리고 2,000만원은 B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A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얘네들을 뺀 금액, 즉 단기 비율로 친다면 63.1억에서 1,000만원 빼고, 그럼 63억, 27.2억에서 2,000만원을 빼고 27억, 이 금액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됨을 주의. 그리고 75억이 가장 크다. 즉 1,000만원에 대해서는 75%, 750만원은 비용, 그리고 100만원에 대해서 75만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리고 이 차액 880만원에서 825만원을 빼는 55만원, 0.5 금액만큼이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이 된다. 따라서 먼저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줄여서 0.05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사회유출 입금산입 0.55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 업무용 승용차. 먼저 업무용 승용차 대상은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며, 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것들은 운수업, 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업 학원업 등에 사용되는 승용차, 그리고 장례식, 장의 관련 사업법인이 소유한 것,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님을 주의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를 감가상각비 먼저 시부인을 하는데, 이때는 감가상각 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에 내용 연수도 무조건 5년,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인 것을 주의. 즉 마이너스 유보 바로 끊길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법인인 경우 몇 가지 이제 더 추가 사항이 있다. 이거는 뒤에서 보자. 먼저 계산 산식을 보면은 1단계로 감가상각 시부인을 한다. 이 BTD를 해주는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와 취득가액에 곱하기 0.2 곱하기 이때 n분의 12, 이거는 사업연도가 짧다거나, 즉 사용기간이 기중에 취득 처분을 한 경우 이거 다 포함을 한 n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 유보 또는 송금산입 유보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강제신고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법상 이 감가상각비를 쭉 끌어서 플러스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A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 비율과 업무 미사용 비율을 구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은 사용 기록이 보험이 있고 이에 대해 사용 기록이 있다고 하면 총주행거리분의 업무주행거리로 안분을 하면 되고, 사용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계상한 이 네모 A 금액을 분모에 넣고 분자로 15 곱하기 1,500만원 곱하기 n분의 12, 이 최대 10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사용은 0% 기록이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때 이 비율을 먼저 구해주고 윗부분과 같이 곱하기 위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일수분에 실제로 가입한 일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면은 이 1 비율 해가지고 미사용 부분을 구해서 이 미사용 부분은 송금불산입, 이는 이 업무용 승용차가 누구 건지에 따라서 사회유출로 처분을 한다. 그 다음 이 업무 사용 비율을 다시 위로 해서 감가, 회사 계산 감가비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면은 이 감가비 한도 초과액 스텝 3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 나온 감가비 곱하기 R항 금액에다가 빼기 800만 원 곱하기 n분의 12, 이것도 사업연도 사용기간, 1 사업연도와 사용기간.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초과한 금액은 송금불산입 유보,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 최초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두 번째 연도에서 마이너스 유보하면 전기 유보는 추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스텝 1과 스텝 3 이거 각자 이 스텝 단계에서 생긴 유보만 처분을 하지, 스텝 3에서 스텝 1에 발생한 유보를 추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4 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스텝 1과 스텝 3에 있는 유보들을 전부 추인을 해준다. 그리고 이 유보 금액, 처분 손실이 있을 거고, 이 유보 누적액을 그대로 더해가지고 추인 전, 그리고 진짜 유보 잔액을 더해가지고 정확한 처분 손실, 세법상 처분 손실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800만 원이 한도라서 마이너스 8 곱하기 n분의 12. 이때 n은 중요한 게 사업 연도, 단기 중 판매는 해당이 안 되고 사업 연도가 짧았을 때만 이 n분의, 예를 들어 사업 연도가 6월 30일까지다 하면 6분의 12. 하지만 뭐 이거 차를 7월 1일에 팔았다, 이런 거는 6분의 12를 해주는 게 아니다는 것을 주의. 이 스텝 4에서 나온 때 이게 송금 불산입 금액이 플러스면 송금 불산입 금액이 나올 것이고, 이에 나면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하고, 나중에 이 800만 원만큼 다 계속 최대 800만 원만큼 계속 송금 산입 기타로 추인을 해줄 수 있다. 마지막 리스인 경우, 그리고 이게 특정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특정 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보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사용 기록 없는 경우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그리고 스텝 3, 스텝 4 이 전체 계속 800만 원 한도들이 전부 4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뀐다는 것을 주의. 리스일 경우 스텝 1은 당연히 뭐 없는 생략을 하고, 스텝 2 리스료 등이 있고,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이 있다. 이것을 합쳐서 업무 사용 비율, 업무 미사용 비율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앞부분이랑 전부 똑같고, 이때 스텝 3 감가상각 상당액을 구해야 된다. 이 리스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상당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 빼기 보험 괄호하고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을 다 빼줘야 되는데, 이때 수선유지비가 애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수선유지비는 리스료에서 앞에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이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계약이 렌트인 경우 리스료의 70%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본다. 따라서 이 감가상각 상당액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앞에서 구한 이 R 금액,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해서 XXX 금액이 나오고, 이 마이너스 8 곱하기 n분의 12 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얘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만약에 2월 잔액이 송금 산입 가능해서 이 2기부터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송금 산입 기타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심화 문제 중에 이게 기중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쭉쭉쭉 계산을 하다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2022년 1월 1일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하나 직원의 실수로 2023년 3월 15일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쭉 먼저 BTD 먼저 해주고, 감가상각 10만원, 이거 취득가액 9천만원, 9천만원 취득가액 9천만원 곱하기 0.2 곱하기 12분의 12 해서 18.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8 송금 산입에 나오고, 이에 대해서 세무상 가액인 18만원을 쭉 빼서, 그리고 여기서 기타 이제 관련 비용들 1,200만원만 곱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은 1,215만원인데 이 1,215만원 중에 과태료 15만원은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과태료 15만원은 빼준
1200만 원만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과태료는 송금불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만 원 감가상각비 1800만 원, 그다음에 관련 비용 12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은 총 주행 거리가 2만 킬로미터, 그리고 업무상 주행거리 18,000km에서 90%이며 여기에다가 곱하기 점프 위무 가입 기간은 1월 1일부터라 365분에 실제 3월 15일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수 292를 곱한 72%가 업무 사용 기간이고 나머지 0.28%는 업무 미사용 금액으로 송금불산이 840만 원을 상해 처분을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0.72를 다시 곱해서 18에 다시 곱해가지고 스텝 3 계산을 해주면 된다.